드렸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또 진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정치 얘기라기보다요. 정치와 관련된 우리 삶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분 중에 글쟁이가 계세요. 글 쓰시는 분이 계신데 김갑수님이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진실적인 측면을 보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할 때 되시는 대로 객관적인 또는 통합진보당 쪽에서 이런 쪽 측면에서 봐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건데 공감도 많이 가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에 실패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관망하던 유사 진보 인사들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언론 활동을 개시했다. 조국, 유시민, 진중권 등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시민방송 등의 서평을 게재했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 셋은 작년 통합진보당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정치 문화의 권력자들이다. 다행히 유시민의 방송 인터뷰는 언론의 조명을 거의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해야지 언론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지, 관심을 살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게 된 그는 문화적 활동으로 출로를 뚫으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는 곧바로 영화 남쪽으로 튀어 시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함으로써 일단 연예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예민한 반응일지는 모르지만 유시민의 영향력을 아직 함부로 경시할 수는 없다. 여전히 진보 언론 중에서도 다수의 유시민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세상 일이란 남을 잘되게 하긴 어려워도 남을 잘못되게 하기는 쉬운 법이다. 유시민은 시민방송 인터뷰에서 3월 초에 책을 발간하고 작년에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느낀 점과 그 사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하겠다고 했다. 최근에 어떤 한 교수가 난데없이 통합진보당을 모해하는 글을 실었다. 그리고 이청호가 책을 내고 유시민까지 가세한다면 통합진보당에 대한 시즌2의 공격으로 귀화될 가능성이 많다. 통합진보당을 축내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도 환심을 사는 일이다. 게다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종북몰이가 전면화돼서 통합진보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당과 당원은 물론이고 지지자들 모두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어떤 통합진보당 편을 들거나 또 어떤 유시민, 조국, 진중권 이런 인사들을 좀 반대하는 그런 글이라기보다 이 글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좀 캐치를 했어요. 문화 정치 측면에서 어떤 말을 하면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권력자들, 정치 문화 권력자들이 어떤 한 측면에 섰을 때 나의 권력이나 어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한쪽을 깎아내리고 그럴 때에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진실이고 누가 볼 때는 진실이 아니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진보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적어도 어떤 평이나
그런 걸 내놓을 때는 진실과 가깝게, 사실과 진실에 가깝게 써야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력을 확장을 위해서 정부에 아부하는 그런 식의 글과 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과 또 권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편에 쓰는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그 신청곡 써주시면 틀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말과 글이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혹할 수 있는 말씀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인기에 영합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영합해서 어떤 기초가 없는, 기본이 없는 얘기들도 하시고 어떤 한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준을 갖고 봐야 되고, 또 이분들도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노회찬 의원이 삼성 X 파일 공개했다는 명목으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이 날아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이렇게 진보적 단합을 좀 잘 하셔서 조직이 잘 돼서 개인의 세력보다 좀 그런 진보 정당을 지켜내는 일에 좀 더 힘을 쓰셨다면 더 단결하기 쉬웠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통합진보당 의원들이나 진보정당의 의원들, 진보정당 쪽 사람들이 많이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동해서 이런 거는 꼭 막아내고 대응해야겠다. 개개인의 문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진보 탄압에 대해서는, 진보 언론, 진보 정치, 진보 정당 탄압에 대해서는 모든 진영이 단결해서 표적 수사하는 거는 막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결해서 진보 진영을 확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보수에 대항하고 그런 힘을 기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진보 정당이 나눠지고 진보 정치가 갈라지고 또 막 의원직이 날아가고 이러면 보수 세력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말고 단결해서 표적 수사와 그런 건 막아내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 대한 또 행보나 이런 거는 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곡을 많이 써주셨네요. 게스트 71523님 신청곡 먼저 먼저 틀어드릴게요.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노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활동보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활동보조라는 제도를 많이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새로 부상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에 활동보조라는 제도가 들어온 지는 한 5, 6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게 5, 6년 정도 됐고, 활동보조 제도를 주장하고 활동보조 제도를 조금 시범으로 하고 이랬던 거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활동보조라는 것은요, 아까 사이트 좀 정확하게 활동보조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활동보조라는 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제도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활동 지원 제도고요. 활동 보조인은요, 장애인의 경우에 6살 이상 65세 미만의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자격 및 등급 심사를 등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 것이고요.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활동, 장애인이 집안이나 가사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 이동지원, 뭐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네, 인력을 뜻합니다. 활동보조인은 지정된 교육 장소에서 소중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그 후에 활동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니요, 올려주세요. 예. 아니요, 그냥 올려주세요. 그래서 활동보조인 지원 사업을 이제 중개기관으로 하는 곳에서 활동보조를 할 사람,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을 매칭을 해서 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사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이동이라든지 필요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보조인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조금의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간병인인지 자원봉사인지 전문인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념이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저도 활동보조인을 쓰고 있고 활동보조가 지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업무 보조랑 또 사무실에서 하는 식사라든지 이런 거 보조를 받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가사 도움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개념에 대한 혼동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활동 보조인 간의 관계 형성도 좀 애매한 것이 있고요. 또 활동 보조인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활동 보조인은 대부분 시급제, 시간당 받는 시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로를 하고 있고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열악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은 좀 높게 돼 있지만 그 금액을 전부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기관이 또 수수료를 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장애인이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이 활동보조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받고 그만큼 많이 일을 하니까요. 많이 받고 시간이 적으면 적게 받는데 그런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그리고 이용자 장애인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좀 심하죠. 출퇴근이 딱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 일이라는 게 이용자도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빨리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게 지금은 열악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성비율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이용자는 남자인데 여성 활동보조가 많거든요. 그것도 5, 60대 되신 분들이 활동보조가 많으셔서 그런 성별이 안 맞는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업무 보조를 하고 또 제가 원래 알던 동생이 하기 때문에 성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고요. 또 일 자체가 그렇고요. 관계 형성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그 지원님이 아줌마라 괜찮나 보다 그랬는데 아줌마고 아저씨고 그건 상관없고요.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활동 보조인 간의 관계로 만났으면 저도 남자로 안 할 거고 또 어색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원래 알던 동생이고 그 관계 형성이 잘 돼서 그런 어려움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또 밥 먹여주고 그런 거 밥을 잘 안 먹여줘갖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년 넘게 알고 원래 이제 친분으로 시작한 관계라서 일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고 친분으로 알던 동생이고 또 제가 정치 쪽에 뜻이 있어서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활동 보조가 주 목적이 아닌 그런 상황이어서 괜찮은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그 활동 보조라는 그 일 자체는 그 40, 50대, 5, 60대 그분들이 주로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문 개념보다는 그냥 가사도우미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좀 개념이 커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이게 어떤 거는 부탁해야 되고 어떤 건 좀 부탁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뚜렷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된 거는 기획이면 기획, 뭐 홍보면 홍보 이런 게 정해져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빨래를 하다가 이어져서 청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빨래가 가족께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가족 걸 빼고 이용 대상자 것만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 걸 다 해주는 게 활동 보조의 원래 임무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좀 구분 지어서 개념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려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에 따라서 또 보조해야 되는 그런 업무도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노동자로서라든지 그런 지위나 복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지연님, 저 개인적인 사생활을 너무 캐고 계신데 취조받는 것 같아요.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 오히려 저는 그 활동 보조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아요. 지나가다가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런 방송국에 오면 방송국 분들한테 좀 도움도 받고 가는 곳에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제가 화장실 부탁함으로써 그분들도 이렇게 좀 활동이 힘들구나, 장애인분들이 나오면 화장실 가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도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좋은 기회로 인맥의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잘 안 먹어요. 물도 잘 안 먹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보조 서비스 해야 되는 대상이 시각장애거나 또 뭐 청각장애거나 지적장애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수화를 해야 된다든지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식들 이런 것도 전문적인 걸 좀 많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업무 보조 같은 경우도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질 않죠. 그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이해도 하고 있어야 업무 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제일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경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활동보조를 한 명 했다고 해서 그게 경력이 인정이 돼서 월급이 올라간다거나 직책이 올라간다거나 또 케어를 하다가 다친다고 해서 뭐
뭘 보상을 받는다거나 사대보험이 들어갈 뿐이지 특별히 활동보조인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내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보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어렵죠. 지원님 조용히 하고요. 저 개인적인 질문이 늘 제가 활동보조 관련해서는 예 그만하겠다는 거지 하셔야죠. 말씀하셔야죠. 그러려고 진행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활동보조에 대한 그 투쟁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늘었고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화재로 활동보조가 없을 시간에 화재가 나서 돌아가신 그 동지가 그 사례가 돼서 중증 장애인한테는 24시간 활동보조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개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중증 수급자한테는 추가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라든지 혼자 사는 장애인 수급자 분들한테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됐고요. 심야, 밤에나 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한테는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이런 조금의 권리, 서로의 권리,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권리를 조금씩 늘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게스트를 모시려고 했는데 좀 잘 그 시간들이 안 맞아서 못 모셨고요. 다음에 활동보조 하시는 분을 직접 모셔서 활동보조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활동보조는 권리찾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 대변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 OST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OST I'm Kissing You 같이 들으시겠습니다.